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탐정도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기분 좋고 훈훈하고 이런 걸 가져오시면 좋은데 이게 사건이라서 그런 건 없죠? 1년 내내 기분 좋은 사건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총정리도 기분 좋은 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불가능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사건들의 좀 뒷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탐정에서 소개해 주셨던 사건에 그 사건 그 후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진전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도 이제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탐정 코너 올해 굉장히 많은 사건 다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사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궁금하다고 질문이 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질문이 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처음 발굴해서 탐정 코너에서 알려드렸던 사건인데 그 가막산 머리 없는 시신 사건. 네. 요즘도 가끔 질문이 와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조사해 보셨죠? 일단 이 사건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네. 작년 9월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요. 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그 쪽지를 발견하고요. 친정 가족들에게 알리고 네.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 경찰이 실적 50여일 만에 파주 가막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절벽 60m 아래였고요. 네.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사실 시신을 찾는데 50일이 걸린 것부터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시신을 발견했는데 네. 진짜 이상한 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죠. 그렇죠. 예, 사인 규명 등을 위해서 부검을 진행하잖아요. 네. 부검 진행 전에 경찰이 유족들에게 시신을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반신 부분은 이제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고요. 유가족들이 이에 따라서 하반신만 확인했습니다. 네. 그 후에 부검이 진행됐고요.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A씨 아버지가 그래도 상 치르기 전에 이제 그 딸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네. 라면서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병원 관계자가 이런 답을 했어요. 시신에 머리가 없다.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걸.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례 네. 치르기 직전까지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유족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엇갈렸어요. 우선 경찰은요. A씨 남편에게 이 머리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에요. 네, 반면 A씨 남편은 못 들었다. 그랬죠. 나 경찰한테 그런 말 못 들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지만 경찰이 뭔가 감추기 위해서 이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거를 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시, 검안, 부검 등이 있었고 또 장례 절차도 이루어졌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수사도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게 시신에 머리가 없는 거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유가족들에게 감출 이유가 무엇이며 감추려고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과연 성공했겠느냐.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않을 만큼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애둘러서 알렸는데 유족이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유족 중에 누구에게는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 보면 경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시신에 머리가 없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네. 머리 찾아달라. 이거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짜증스럽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추가 수색을 벌였고 불과 하루 만에 머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찾았는데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미스터리를 낳았어요. 머리가 발견된 장소 때문인데요. 네. 시신 발견 장소로부터 150m 정도 내려온 그 아래 지점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일단 머리가 분리된 것부터 이상하고 그렇죠. 어떻게 분리됐는가? 또 이게 자연적으로 굴러 내려왔다면 이게 과연 150m를 올 수 있는가? 150m가 자연적으로 굴러오기엔 너무 멀고. 게다가 방향도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이 내려올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게다가
어찌됐든 이렇게 굴러 내려왔다면 뭔가 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깨끗했죠. 그리고 사망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는 아닐 텐데 어떤 식이었다고 해요? 뭐 깨끗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이제 거의 백골화 상태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시신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도 미스테리 아니었어요? 네,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네, 이게 추가 수색을 통해서 머리카락 뭉치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발견 지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신이 있던 곳에서부터 약 20m 정도 아래에서 발견된 건데 네. 이걸 종합해 보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50m 아래에서 머리가 발견됐고 네. 또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 지점보다 100m 이상 위로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이상하죠. 네, 네. 게다가 당시 발견된 시점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낙엽이 이미 떨어져 있었고 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머리카락 뭉치는 낙엽에 덮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도 이거 소개해드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미스테리하다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다른 단서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핸드백이 시신 옆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시신에서 30m 정도 위쪽에서 또 발견됐는데요. 네. 역시 낙엽에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 신용카드 비롯해서 몇 가지가 엎어진 상태였고요. 또 휴대전화도 발견했는데 뭐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원이 마지막으로 꺼진 게 시신 발견 지점에서 8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과 머리와 머리카락이 따로 발견됐고 핸드백이 또 따로 발견됐고 게다가 머리카락과 핸드백은 낙엽에 덮여있지도 않았고 핸드백 속 물품 일부는 사라졌고 정말 미스테리했어요. 머리 부분도 확인했지만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약물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사망 원인이 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언제 사망했는지 시신 상태가 왜 이런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1년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탐정 순소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소식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던가요?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설마 자살이냐 타살이냐 정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예, 여전히 모릅니다. 와, 그럼 어떻게 종결이 된 거예요, 뭐예요? 종결도 아니죠. 현재 수사 중이니까 이제 미자 상태인데 하지만 어느 지점을 특별히 더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뭐 사실상 답보 상태고요. 해결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당시에 이거 혹시 가족이 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혹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부분 경찰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했겠죠. 당연히 했고요. 일단 경찰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일단 사생활 노출 우려 때문에 경찰의 판단 결과를 정확히 자세히 다 전달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뭐 가족들을 이제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서 가족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은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아하.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여전히 거의 모든 의문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감학산이 머리 없는 시신 사건을 그때 우리가 탐정해서 한 다음에 TV의 이런 뭐 미스테리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관심 많았던 만큼 저는 뭔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미제로 남아 있답니다, 여러분. 일단 가족은 제외됐다 정도가 진전이 그거 하나가 되겠죠. 진전. 자, 그 다음으로 골라오신 사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사건은 뭡니까? 고유정 사건입니다. 고유정 사건. 네, 전 남편 그리고 또 의부자들 살해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죠. 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에 유기한 거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부자들 부분은 무죄. 네. 그리고 또 현재 무기징역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 네. 이 사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누굽니까? 펜션 주인인데요. 음. 바로 고유정이 이러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전 남편을 살해한 장소, 그 제주도에 있는 펜션 주인입니다. 그 펜션 주인은 저희가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또 소송도 진행했잖아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실제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이런 범행이 여기서 벌어졌다. 또 TV 뉴스도 그 현장을 직접 보이기도 했고 네. 이른바 고유정 펜션으로 소문 나버렸기 때문에 영업 못하는 상태가 됐죠. 금방.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은퇴한 노부부가 은퇴 자금으로 만든 펜션입니다. 은퇴 자금 다 털어서 만든 펜션이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도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 소송이 진행됐어요. 네. 그 소송을 혹시 우리 손 변호사가 맡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승소했다면서요? 사실 누가 해도 이기는 소송입니다. 네, 질 수 없는 소송이죠. 왜 그러냐면 예. 고유정이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를 해서 이 펜션업주가 손해를 입은 게 확실하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이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이 소송은 승소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기는 소송인데 중요한 건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 찾지 못하면 또는 정말 없다면 이겨도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사실 소송 시작하기 전에 다 이제 드렸고 그런데도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써서 소송을 진행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펜션업주가 네네. 고유정이 불복해서 항소했고 지금 2심 재판이 이제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항소했어요? 네. 고유정이 항소했어요? 그렇습니다. 하하. 그런 상황이군요. 예,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유정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재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치소 그 영치금 채권까지 예, 예. 이제 가압류했다가 압류로 바꾸고 추심을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영치금으로 들어있던 그 약 87만 원 받아낸 게 전부죠. 영치금으로 87만 원. 물론, 아니 근데 네. 이 고유정 집안이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다. 제주도에서 뭐 알아주는 부자다. 이런 소문은 무성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소문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고유정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책임을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정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뭐 나서서 자발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이런 영치금 채권 관련해서 뭐 피해 중에 정말 뭐 거의 티도 안 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이제 영치금 없이 좀 더 불편한 생활,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든 효과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펜션업주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고유정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때 그 펜션 업주 우리 뉴스쇼에서 다뤘던 그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다뤄볼 사건 어떤 겁니까? 네, 최신종 사건입니다. 올 5월 신상 공개 결정 내려졌던 연쇄살인범 사건. 그렇습니다. 여성 2명. 그렇죠. 2명을 살해하고 네. 또 사체 유기까지 했죠. 올해 4월 15일입니다. 아내 지인인 B 씨를 집 앞으로 불러내서 차에 태우고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48만 원 그리고 금팔찌를 빼앗았습니다. 네. 또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뒤에 집에 왔는데 그때 아내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왔냐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 내가 중고거래에서 샀다 이러면서 선물을 줬습니다. 금팔찌를. 그게 바로 조금 전에 그 살해하고 이제 강탈한 피살자가 가지고 있던 그 금팔찌를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와, 사람 죽이고 거기서 그 사람한테서 뺏은 금팔찌를 어떻게 아내한테 선물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불과 나흘 뒤인 4월 19일에도요. 역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서 부산의 여성 C씨를 만나서 역시 차에 태우고 인적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예.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체를 과수원에 유기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탐정 코너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다뤄드렸거든요. 그 최신종 재판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상태인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 재판부는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고 또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네, 뭐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런 행위를 여러 가지 사죄 등도 하지 않았고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증거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입증된 뭐 도저히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살인
예. 또 이제 사체 유기는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이다. 말을 봐달라. 했어요. 예. 특히 범행 당시에 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법정에서도 약에 취해서 뭐 흐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장이 참지 못하고 보다 못해서 직접 질문했는데요. 네. 아니 두 번째 피해자 살인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가지고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러자 재판장이 이제 이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거 예전에는 수사받을 때는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웠다는 진술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진술해서 기억해서 진술했냐? 네, 그때는 그 이야기하고 재판받을 때는 또 다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건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신종 사건 결국 무기징역 선고받고 2심 재판 간답니다. 네, 지금 검찰 최신종 모두 불복해가지고 항소했고요. 지금 항소심 재판이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올 한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사건의 그 후를 우리 짧게 살펴봤는데 새해에는 탐정 손소에서 다룰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손 변호사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